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김익한 명예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네네. 1%의 성장이라는 네.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작지만 미세하지만 서서히 힘을 발휘하는 네. 약간 그런 방향? 네. 교수님도 그런 걸 좀 이야기하시려는 거죠? 그런 거죠. 이 책 부제를 Small Big Change. 스몰 Big 빅 Change. Small을 쌓으면 Big Change가 온다. 이제 이렇게 부제를 썼던 건데요. 네. 같은 그 생각 방식인데 저는 사실은 무엇을 반복할 것이냐? 무엇을 만 시간을 투여할 것이냐? 무엇을 1%씩 쌓아 올릴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만 시간하고 1%씩 쌓아 올리면 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그것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게 우리의 생각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 능력.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책에서는 매일 한 장씩 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짧게 글도 써보고 요거를 1%씩 쌓아가자 하는 요번에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생각 능력이 풍부해지면 뭐 이따가 상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걸 할 때 함께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하면 쉬워서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네네네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QR 코드가 있어서 걔를 찍으면 단톡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을 Small Big Change 클럽이라고 지어서 지금 뭐 몇백 명이 벌써 들어오셔가지고 예. 거기에서 자기가 짧게 쓴 글 같은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서 함께 1%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 본인이 쓴 글 이런 것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네. 퇴화되는 것 아닌가 그럴 이게 수 또 있죠. 걱정을 하는데 네. 일단 생각 능력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단순히 책을 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을 네. 또 생활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이캔 대학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자기성장 대학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프로그램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3주, 2주 하고는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역시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냥 실행력의 끝판왕은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아이캔 모닝 루틴이라는 것을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다 돼 갑니다. 새벽부터 하신다면서요. 새벽 5시 일어나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같이 하면 수강률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5%밖에 졸업률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40%에 육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효능을 너무너무 느껴서 지금도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1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그때 글도 쓰고 그때 제가 아무래도 컨텐츠 크리에이터이니까 컨텐츠의 내용을 구상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아침에 하거든요. 이게 엄청 큰 성과를 얻어서 제가 제 스스로가 정말 스몰 빅 체인지를 해서 이 책 같은 것도 다 그 시간에 제가 한 켜 쌓아 올린 결과물들이거든요. 또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또 이제 습관으로 들이는 거고요. 김익한 교수님이 쓰신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 이 책을 읽어볼 텐데요. 키워드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역시 습관입니다. 네, 맞아요. 습관.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습관, 태도, 생각, 관계, 성장, 의미 이렇게 6가지 주제를 네. 제시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나온 게 습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습관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이 능력이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막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경험들이 조금 있으세요. 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습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오는 성과들을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성장해서 능력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저는 역시 습관 그리고 습관의 전 단계인 루틴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틴하고 습관은 다른 건가요? 루틴은 저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예.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요. 예. 그러면 그게 루틴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하.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10시가 되면 뭐 베란다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펴고 읽을 거야. 그게 이제 40분씩. 루틴?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루틴이 계속 반복돼서 몸에 착 붙으면 걔가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아, 뭐 해야지가 아니라 그 그렇습니다. 시간 되면 그냥 거기 자동으로. 앉게 되고. 네. 아, 자동으로. 음. 혹시 그러면 그렇게 자동으로 습관이 된 거는 교수님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교수님의 습관은 어떤 겁니까? 저한테는 이제 3대 습관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몸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거 하시길 권하는데 습관이 되면 너무 편합니다. 첫 번째 저는 벌떡 습관이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신다고요? 네. 오. 그래서 뭘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는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뭉구적거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특히 이제 자괴감을 완전히 좀 상처내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자괴감 모드로 계속 빠지게 돼요. 벌떡하지 않으면 내가 책을 읽어야지 하는데 하기 싫어 뭉구적거려. 아침에 일어나야지 근데 하기 싫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게 되니까 자괴감 모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벌떡 습관만 되면 사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연습한 방법이요. 제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끝나기 10분 전에 벌떡 일어나서 예.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안 봐. 예? 끝나기 10분 전에요? 네. 그 뒷부분이 제일 궁금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 내 의지를 가지고 드라마 10분 전에 벌떡 일어나는 걸 제가 한 3달쯤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벌떡 습관이 확 몸에 붙더라고요. 내 의지로 네. 뭔가 깨보는 거. 처음에는 의지로 하는데 그 다음에는 벌떡 습관이 돼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밑에 이렇게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네. 그냥 안 보아 지나치고 벌떡 일어나서 휴지를 집어서 휴지통에 넣고 이제 저걸 이런 주워 게 말어 됩니다.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게 그냥 아니에요. 보이는 그냥 즉시. 눈에 보이면 또는 뭘 하고자 하면 벌떡.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쉬어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자기답게 행위할 수 있게 돼요. 뒤에 좀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쉼도 벌떡 습관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 45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45분 하고는 반드시 쉬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떡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뭐 일이 잘 되니까 끝까지 해야지. 그리고 2시간, 3시간 하다가 그러면 2시간째부터는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쉬는 것도 벌떡 습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 습관은 당연히 제가 기록학자니까 기록 습관입니다. 뭐든지 쓰는 습관. 뭐 이 얘기는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뭐든지 생각하고 생각을 기록하면 얘는 기가 막힌 여러분들의 성공 요인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기록하기 또 하는 것이 이제 분류 정리. 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기록이 엄청 많으니까 많은 양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뭐 레이블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기록하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 습관이 세 번째 습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만들기 전에 설거지가 되어 있는 개수대에 그릇 기타 등등을 먼저 원래 자리에 다 올려놓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전에 제 책상 위에는 대체로 정리가 잘 돼 있겠죠. 제가 정리 습관이 있으니까. 제가 정리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조금 변경시키면서 정리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선정리 후 실행의 원칙. 이게 이제 저의 3대 습관입니다. 그게 어떤 다른 걸 실행하기 전에 나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정리가 먼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개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습관도 되는 거고요. 자기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죠. 벌떡 습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짧은 영상 요즘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도파민에 대해서도 또 콘텐츠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한번 빠져들면 끊지를 못하잖아요. 이것까지만 보고 말아야지. 이걸 스스로를 제어를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뭔가를 맺고 끊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오는 출발을. 쾌감이 엄청 커요. 5개 쇼츠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먼저 먹고 5개를 쭉 보고 벌떡 하면
나 대단해. 저도 그게 참 쉽지 않던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또 남들이 잘 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하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몸에 붙여야 하는 습관이.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이 책이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넣어서 만든 네. 책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36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지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지하게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무지하게 많이 읽어요. 자기계발서 되게 좋죠. 네. 그렇지만 저는 자기계발은 어떤 한계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기계발서를 보고 자기계발의 내용을 익히면 그 다음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기계발과 관련된 자기의 방법이나 지식이 몸에 붙으면 그러면은 그걸 이제는 실행하는 게 과제지 자기계발 공부를 계속하는 게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넣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키워가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보통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습관은 생각하기 습관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하루가 쭉 지나서 주무시기 전에 네. 나의 하루를 쭉 영화 보듯이 되돌려보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어느 정도는 계획을 다들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고 끝내지 말고 얘를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머릿속으로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거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2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쭉 이어가는 것을 1년 하시면 놀랍습니다. 생각 능력이 엄청 좋아져. 중간에 잡생각이 안 생겨. 우리가 뭔가 구상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막아줍니다. 이걸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매일 한 가지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성한 방식이에요. 제가 습관으로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생각을 위한 밤에 하루를 되돌아보기 생각, 아침에 자신의 하루의 미래를 쭉 연상해보는 생각, 이걸 꼭 권합니다. 오늘 어떤 회의가 있는데 어떤 미팅이 있는데 그리고 누구랑 어떤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때는 뭘 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이렇게 미리 또 상상해보고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고 자기 하루를. 저도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잘 안 돼요. 어렵죠. 15일 정도 하면 하고 놀라시게 돼요. 내가 15일이나 했다니.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절대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쵸. 한 15일 하면 생각이 쭉 나는 걸 경험하시게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공동체, 이 네트워크를 많이 운영하니까 이런 걸 많이 권유하고 그 공동체에서 그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단톡방에 난리 납니다. 교수님, 달라졌다고요. 하루가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이러고. 그러니까 간혹 그런 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안 날 때 있죠. 기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습관을 하시면 반드시 생각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뭐 하루하루 뭐 일 처리하기도 바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또 습관을 들이라냐. 이것조차도 또 하나의 숙제 아니냐.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생각하실 수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좋을까요? 습관은 시간을 줄여줘요. 시간을 줄여준다. 아까 얘기한 벌떡 습관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어떤 패턴으로서의 습관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줄죠.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그러면 내 만나는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점을 내가 강조를 해야겠군. 만난 다음에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어야겠군. 요걸 이제 목적, 핵심 성공요인 아웃풋이라 그래요. 네. 요거를 항상 미리 생각하는 게 저는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이 일의 목적은 뭐지? 원래 알지만 한번 더 되뇌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쓰고 여기에는 힘을 주고 나머지는 좀 슬렁슬렁 해야지. 이 일의 귀결로 나는 이런 아웃풋을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당연히 일을 효율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원래 2시간 들었던 일이 얘가 반복돼서 능력이 커지면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그것을 몸에 들이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귀중한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응축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MBTI 되게 중시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맨 네. 마지막에 J인 분들이 좀 계획적인 네, 삶을 네. 사시는 분들이고 P는 좀 계획적이진 않지만 좀 즉흥적인 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J이신가요? 성향이? 전 J입니다. 그런데 파워 J. 파워 J까지는 아니고 네. J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안에 있는데 예. 그 계획 안에서 즉흥적이에요. 계획 안에서 즉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웃풋을 이렇게 얻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그와 만나면 새로운 상황이 그 즉시에 감각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J가 꼭 J일 수는 없다. 두 즉흥적인 측면, 계획적인 측면이 같이 잘 융합되어 있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J가 된 거거든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별 말씀을요. 베스트. 얘가 베스트야. 즉흥적이지 않은 사람은 계획 안에 갇혀서 최적의 효과를 못 냅니다. 너무 계획 안에만 갇혀 그렇습니다.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이라고 확정했어. 그 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계획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즉흥적일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또 하나가 뭔가 이제 습관을 들이라고 하면 뭔가 자꾸 더 하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네, 네. 덜어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엄청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감사드리는데 이제 제가 기록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기록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평가와 선별 이론이에요. 평가와 선별. 왜냐하면 기록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 보면 몇 억 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버릴까를 공부하는 게 기록학의 핵심이에요. 아하. 그래서 다 모아놓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에서 보면은 자료도 엄청 많고 제가 만들어낸 거 컨텐츠들이 엄청 많은데 항상 뽑아내요. 다 버립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국가기록관리 기준에서 보면 3%를 남기는 게 통계적인 결과예요. 97%를 버리라고요? 버립니다. 저도 그런 감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버리는 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생각도 버리셔야 되고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책을 읽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야. 좋은 내용이야. 이래서 책에 들은 내용이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꽉 차죠. 그때 저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중에 1개를 고르는 작업을 해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생각도 버림에 의해서 그것이 엑기스로 남는 것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납니다. 이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공간의 버림 같으면 물건 버리기잖아요. 네. 옷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큰 탈 납니다. 옷도 평가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올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있고. 그런 착각을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물론 이제 히팅이 될 수 있어요. 옷을 안 버리고 놨더니 유행이 다시 와서 입을 수 있죠. 네네네. 그때 쾌감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2, 3년을 지저분한 옷장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큽니다.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로 비우고 버려야 된다. 시간도 비워야 돼요. 시간을요? 저는 이걸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45분, 15분 패턴이 습관으로 몸에 붙어 있었는데요. 제가 2025년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얘를 25분, 10분 더 짧게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0분을 제가 벌떡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쉼을 중시하는 시간관을 가지면 이게 이제 시간의 버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은 가장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더 어려워 정말 보이는데 어렵죠. 네. 일단 하나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키워드는 태도와 관계입니다. 태도와 관계. 사실 이제 좋은 습관은 좋은 태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또 정신없이 살고 막 힘들게 살다 보면 긍정적인 태도가 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자꾸 기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루에 자기를 기록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 경험하시게 될 텐데, 앞서서 제가 하루를 쭉 이렇게 되뇌어서 영화 보듯이 돌려보시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분 나빴던 일이 기분 좋았던 일이나 또는 그냥 보통의 일, 그러니까 보통의 일이 50%, 기분 좋았던 일이 30%, 나빴던 일이 20%예요. 그냥 추정컨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기억이 안 나니까 기분 나빴던 20%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렬하게. 그렇죠. 항상 우리가 특히 감정적인 면은 나빴던 그렇죠. 그 감정이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 뇌와 몸에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록하고 하루 전체를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그 20%는 좋았던 30%가 상쇄시켜 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선은 평상시를 기록하고 하루를 많이 되뇌어 보세요. 전체를 되뇌어 보세요 하는 얘기를 제가 우선은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드리고요. 요게 이제 측방약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분이 나빴어. 네네. 그럼 무조건 그냥 쓰는 거야. 내가 기분 기분 나쁜 나빴던 감정을 우선 쓰는 거야. 예. 쓰면 자꾸 원인이 뭐지? 또 생각하게 되고, 해결책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 기분 나쁜 것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쓰면서 얘가 이성화돼 버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아주 그 힘든 감정을, 이게 이제 마음 세탁이라고 하는. 마음 세탁. 메모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세탁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쌓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우울감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좋았던 기분 나쁜 감정도 적어라라고 해서 뭐 데스노트 쓰고 막 가만두지 않게 해서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같이 써가는 거네요. 그걸 쓰고 이렇게 쓴 나가 참 애가 대견하다. 괜찮네 하고 대견하다. 칭찬도 잘했다. 쓰시고 스스로 칭찬하고. 이것에 의해서 마음 세탁이 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이제 우울감 같은 거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울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하지? 나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우울의 이 사이클을 타요. 누구나. 저도 우울의 사이클을 탑니다. 예.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환하게 웃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우울 퇴치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낸 책은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개발 끝판왕 같은 거라서 365개를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키워드가 딱 있어요. 이동. 그 다음에 발산. 네. 그 다음에 맑은 공기와 햇볕. 그러니까 요 방향을 알면 우울감이 생겼을 때 이제 물론 아주 심한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이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발산. 예를 들자면 제가 그걸 가끔 해요. 코인 노래방에 혼자 가서 노래하기. 발산이. 얘가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차를 몰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그 인천공항 쪽으로 가서 바다에 제일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을 살짝 산책하면 맑은 공기와 햇빛.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갔으니까 이동에 의해서 우선 우울감이 조금 치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햇빛이고 거기서 뭐 소리를 한번 질러보거나 책을 펴고 낭독 독서를 뭐 한 5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주요해요. 이거는 저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세요.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네. 또 누구나 우울감은 있다. 물론이죠. 누구나 또 우울감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신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런 팁들을 쭉 계속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고 좋으면 그게 이제 서서히 자기 있게 돼요. 네. 특히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인간관계가 사실은 또 한번 엉켜버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지만 큰 변화의 힘 어떤 방식으로? 그게 아마 인간관계와 관련된 게
이제 당연히 굉장히 여러 쪽이 있겠죠. 네. 그 중에 제가 우선 한 가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쿨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제가 씁니다. 사실 이 자기개발이라는 것도 기초 이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이 자기개발론도 개발하기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맺어진 관계는 사실은 적어요. 태어났어. 부모와의 내 의지와 관계, 다르게. 내 동네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 직장, 뭐 종교활동.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의지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들이 사실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초등 때 기억을 해보면 난 저 친구가 되게 사귀어보고 싶어 하는데 말도 못 걸어본 친구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있어도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를 인간관계 클러스터라 그래서 이 책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뭐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거기에서 현재 친구로 돼 있는 사람 이름을 동그라미 주변에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계를 정리할 사람들을 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나를 되게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관성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각 찾아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쿨트러스트의 태도로 그 중에서 이제 2명, 3명이 정말 친한 사람이 되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이런 관계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집니다. 불가피하게 만나는 관계는 무조건 쿨트러스트. 그가 뭐 어떻게 행위를 하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건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인 인간관계 노력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서너 명이 생겼거든요. 그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평상시에는 조금 거리를 둔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이런 이 관계 실전법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불편한 지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이 불편함이라는 거를 달리 정리하면 이게 이제 프랑스 철학의 대가죠. 질들레즈. 네. 질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차이가 불편함이에요. 그게 내가 좀 불편해. 요컨대 익숙치 않고 내 취향이 아니거나 또는 내가 잘 못하는 것이거나 뭐 내가 좀 말하자면 경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대이거나 네. 이런 게 이제 불편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반복해서 용기 있게 접함으로써 그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어. 그 사이에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불편해서 잘 안 했어. 근데 걔가 편안해졌어. 다시 말해서 반복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편안해질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고 노력의 결과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몸에 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편함은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불편함에 이렇게 마주하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냥 하기 싫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네. 하고. 저는 그것을 마귀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 제가 쓴 용어인데 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용어를 썼는데 내가 불편해서 움츠려들였어. 내 안에 마귀가 작동하고 있구나. 당당하게 반복해서 그것이 익숙함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불편함은 성장의 동력이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축될 필요 없다. 네. 당당하게 나서라. 네. 다음 키워드가 성장과 생각입니다. 사실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성장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인간관계에서도 최고의 복수는 나 자신이 또 보란 듯이 성장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성장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한데. 네네. 이미 뭐 답을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한 걸음 한 걸음. 네. 저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이미지적으로 확 들어오시도록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이 벽돌 쌓기를 할 때 작지만 큰 변화예요. 이것도 다. 네. 성장이라는 건 작지만 큰 변화거든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일 큰 출발 지점은 자기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인지할 때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요 능력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못 읽지? 나는 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밝게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동적이 되고 항상 떨리고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지하는 게 자기의 단점을 인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기 현상도 나는 지금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수용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타인지이기도 해요. 자기를 수용하면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나는 왜 책을 잘 못 읽을까? 책을 잘 못 읽는 자기의 현재를 메타인지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시는 건데 이 벽돌을 쌓아가실 때 말하자면 과제를 잘게 잘라서 하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단위를 권해요. 일주일 단위로요? 내가 책을 잘 못 읽어. 그러면 요번 일주일은 하루에 30분씩 쭉 읽어서 그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3쪽밖에 못 읽었는데 일주일을 읽어서 10분에 5쪽을 읽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달 하면 10분 읽을 때 10분 읽어서 10쪽을 읽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벽돌 쌓기를 사흘 한다니까요. 책을 잘 못 읽어서 나 책을 읽어야지 30분씩 읽어야지. 그럼 사흘 읽고 그 다음에 실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게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꼭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돼서 사흘 못했어. 그러면 그 사흘 못한 것에 나흘을 채우고 그 다음 주는 또 일주일 하고 이렇게 단위를 짧은 단위로 해서 벽돌 쌓기를 하면 여러분들 모두 성장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기의 수용된 그 능력 특성 그것에 따라서 속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속도가 정해져 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속도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속도 그 사람이 빠를 수도 있고 내가 빠를 수도 있고 하죠.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처음에는 자기 속도로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도로 하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씩 당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나도 책을 10쪽을 10분 만에 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첫날부터 10쪽 읽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무능력이 느껴지고 자괴감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자기 속도로 하고 약간씩 당기는 거. 우리 왜 달리기 요즘에 레벨업 위해서 네.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딱 그 방법이에요. 이게 자기 성장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뛰어보니까 내가 이어서 뛸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돼. 이런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1분은 너무 하고요. 5분을 내가 뛸 수 있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매일 뛰되 조금씩 높여서 일주일 동안 내가 1분을 늘릴 거야. 아주 조금. 이게 이제 자기 속도거든요. 자기 몸에 맞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뛸 수 있는 시간에 그 말하자면 이 성장 속도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곡선이 가팔라지는. 제가 자기의 속도를 지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속도에 맞게 꾸준하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속도를 줄이는 성장 속도가 이렇게 된다. 예. 이걸 꼭 이해하시고 벽돌 쌓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 쓰시죠? 우리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아이캔 대학이라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제 책을 읽게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 교육을 하면 다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게 졸업생들 중에서 독서를 엄청 많이 하는데 보통 뭐 한 달에 4권 정도씩은 읽거든요. 네. 1년 내내 자기계발서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거 아니다. 아까도 너무 자기 개발서만 보다 끝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개발 영역이라는 건 이렇게 대체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문해력이 당연히 어느 정도 돼야 될 거고, IT 능력이 기초가 돼야 될 거고, 또 아까 우리가 대화했던 어떤 인간관계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거고, 사실 현대 사회가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자기계발의 영역인데 영역별로 우리가 갖춰야 할 기초 능력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내비게이션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적어 놓고 그 적은 것을 내가 자기계발서를 보고 실행을 해서 그게 몸에 익으면 자기계발 끝!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이니까 이제 1년 우리가 계획 잡을 때 그 북큐레이션, 나만의 북큐레이션을 하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뭐 서너 권 읽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1년에 적게 읽어도 30권, 많이 읽는 사람은 50권씩 읽어 네. 제치니까 네. 이걸 연초에 내가 무슨 책을 읽을지 책을 골라놓으라는 얘기예요. 북큐레이션을 하라는 네. 거는. 네. 이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계발서는 2권, 1년에 2권 이상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계속 나오니까 유혹이 계속 와요. 그래도 1년에 2권 읽도록 저는 그렇게 권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내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영역과 그 인접 학문과 관련된 본격적인 독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읽기를 제가 권하는 거는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책, 소설. 대표적으로 소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인문학책,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아까 얘기한 자기계발의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기계발이 끝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초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미리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새해. 네. 밝아오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네. 어떤 뭐 자격증을 따겠다. 맞아요. 혹은 뭐 담배를 끊어야겠다. 네. 토익 몇 점 이상 올려야겠다.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필요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들 하셔서 제가 권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공부를 잘 해야죠. 네. 공부법, 이것도 자기계발 영역의 핵심이에요. 공부법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자격증 못 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영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큰 틀에서 제가 2가지만 강조를 하면, 공부를 하실 때 개요 보기를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을 위해서 4과목을 공부해야 돼. 자, 첫째 과목이야. 그러면 첫째 과목에 이제 개요라는 건 목차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고 큰 틀에서 이런 내용. 이 책에는 맞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네. 이게 개요복인데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공부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한 페이지에 몇 자씩만 보는 거예요. 네. 어떤 톤으로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쭉 보는 거죠. 이 개요 보기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현재 공부하는 것은 전체 속에 어디인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거는 제가 독특하게 권하는 건데, 네. 독서 카드 이용하시기를 꼭 권해요. 어디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책을 빌릴 때 독서 카드 이렇게 쓰듯이요.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 카드 이렇게 쓰면 여러 제품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받으셔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대자를 쓰는데요. 네. A3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인가? 하여튼 그런 독서 카드에다가, 자, 이제 내가 1장의 1절을 공부했어.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요보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죠. 그 상태에서 1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 3가지야. 그러면 카드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쭉 해서, 맞아, 3가지 중요하지. 3가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치 파악이 되니까. 네. 첫 번째의 핵심 내용은 이거구나 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내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걔를 큰 글씨로 독서 카드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2가지 장점이 있는데, 독서 카드가 3장 만들어져서 네. 뿌듯해요. 공부가 지겹잖아요. 네. 그런데 독서 카드를 만들면 성취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지속 공부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독서 카드를 12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12가지를 쭉 보고 한꺼번에
첫 번째 카드에서 이게, 두 번째 카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자기가 포괄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의 시험 같은 거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카드 중에 12개 카드 중에 이 3개 카드는 내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틀렸네. 걔만 빼는 거야. 그리고 걔는 보충 공부해서 카드에다가 추가 메모. 얘를 또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고. 예를 들자면 이런 요령이라기보다 방법론인데, 공부의 방법론이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런 방법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 등 당장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 싶은 과제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미친 지속성이라 그러는데, 어느 시기에는 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나 정말 미쳤어.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완전한 몰입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1년 동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거야.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 8월 2달,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1달, 이 3달은 미친 지속성을 할 거야. 그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할 거야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뭐 평상시에 내가 하루에 엄청 열심히 할 때 6시간 내가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이때는 14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이게 가능합니다. 한 번쯤은 해보라. 요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중간에 쉼이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요. 꼭 45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 역시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고 나 스스로 성취욕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 이걸 이제 성공 경험이라 그래요. 성공 경험. 자기가 그것을 해서 이런 성공을 이루어서 하는 경험이 몸에 붙으면 그게 이제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작심삼일. 그리고 뭔가 시작은 그래도 해보는데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라고 또 분명히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떻게 또 습관을 들이는 앞서 제가 미친 지속성 얘기했잖아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결심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누구나 결심까지는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결심을 해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긴 뭘 바꿔야 되냐면 경험을 바꿔야 돼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 됐었지 하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게 결과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성공한 경험을 작게 우선 쌓아두세요 하는 것을, 수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엄청 강조해요. 제가 요번에 그 하루 한 장 그 큰 변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스몰 빅 체인지라는 이름을 쓴 게 그거예요. 스몰한 것을 반복해서 일정한 경험을 하라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스몰 빅 체인지 클럽 단톡방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매일 이제 한 장 읽죠. 그다음에 생각하죠. 그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쓰고 자기 글을 아까 얘기한 독서 카드에 쓰게 하거든요. 독서 카드에 하루 한 장 썼어요. 요번 일주일을 성공했어. 제가 주말에 뭘 하라고 하냐면, 그럼 카드가 7장일 거 아니에요. 네. 걔를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펴서 사진 찍어서 올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독서카드 전시회라고 하는데, 한 주 성공해가지고 7개 독서카드를 편 사람 있죠. 네. 난립니다. 교수님, 제가 이걸 했어요. 이게 성공 습관이에요. 이 성공의 경험이 누적돼서 부채꼴 전시회를 내가 3개월을 했어. 그러면 뭐 4주라고 치면 12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2번을 해서 3개월을 땐 또 내가 성공했어. 이런 경험이 몸에 쌓임으로써 지속하지 못하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탈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냥 독서할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독서를 하고 독서 카드를 써보고 이걸 또 공유해보고 나 자신을 또 대견하게 여겨보고 그 SNS에 뭐 어디 가서 이제 비싼 음식이나 뭐 비싼 가방 이런 거 찍어 올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내가 읽은 책 정리해서 올리고
10배 좋죠.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렇죠. 그게 하나 둘씩 작은 경험으로 벽돌 쌓듯이 쌓아 올릴 수 있다. 제가 10배 좋다는 거는 만족감이 10배 좋다는 얘기예요. 만족감. 네. 그렇죠. 다음 키워드는 의미입니다. 의미.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키워드 같은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많이 챙기고 나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서 네. 특히 아마 연말에 그런 생각들 한 번씩은 하실 네. 텐데 네. 정작 나를 돌보는 일에는 좀 소홀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네. 시간이 있거든요. 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란 또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것만 하나 소개를 하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사랑의 의대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주말에 그 네. 종교 시설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지 않습니까? 얘를 의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루틴하고 비슷해요.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저는 꼭 의대화 하시기를 권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메모를 하면서 자기 칭찬과 감사의 키워드를 3개 이상씩 쓰는 거를 저는 뭐 이거 한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네. 얘가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행위. 그러니까 의대화하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몸사랑은 너무 쉬운데 이것도 이제 의대화하기를 바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요가 체조하는 게 제 의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제가 의대화라고 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꼭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선물. 선물은 저는 주기적 선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적 선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기적 선물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선물을 해요. 이거 좀 너무 잦다고 생각하시면 분기별 한 번이라도 계절별 한 번이라도 네. 내게 나에게 선물을 꼭 하셔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종의 이벤트인데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끝났어. 네. 그럼 우리 너무 잘했어 하고 제가 제일 바라지 않는 거는 축하 술 마시기만 하시는 케이스. 이거 저는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거는 그 프로젝트를 끝낸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물 종류 고르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선물을 고르는 과정이. 이것도 너무 의미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자기사랑법 또 강조하고 싶은 게 2박 3일 혼자 여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박 3일이요? 네. 1박 2일 너무 짧아요. 일주일 가면 더 좋죠. 그런데 혼자 여행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되겠지만 여행하면서 너무 심심해요. 더군다나 저는 네. 한 곳을 가면 한 장소 이상을 잘 안 갑니다. 나머지는 뭐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한 곳을 진득하게 가요. 너무 심심해요. 그러면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요. 책을 보게 되고 뭔가 끌적끌적 쓰게 돼요. 이런 여행을 2박 3일을 한 번 경험하시면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또 경험이 누적돼서 여러분들이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2박 3일 못 가는 이유가 100가지씩 있잖아요. 무조건 다 버리세요. 무조건 다 버리시고 한 번만 2박 3일 혼자 여행 꼭 권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그러시구나. 혼자 여행 가서 또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좀 또 그렇고 그게 아니라 그 계획 없이 가야 됩니까? 이거는 얘기 계획을 하고 길어지는데 저는 계획 없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남터미널이나 강변역에 터미널 가셔서 가서 가면서 버스가 비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뒤져요. 그래서 목적지 없이요? 네. 여기 지금 자리가 있네? 그러면 이제 선택해가지고 가면 왜냐하면 모든 곳이 낯선 곳이라서 여행이라 하면 낯선 곳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곳은 사실 뭐 이 얘기도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왜곡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낯선 곳에 가면 본래의 자연이 존재하는 본래의 모습 이거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의 세계와 본래의 자기를 만나는 것을 여행이라 그래요. 이 여행의 철학이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홀로 여행이 어느 정도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네. 일단은 초보분들도 생각을 좀 꼭 해봐야 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도 좀
슬렁슬렁 네네. 살아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인들은 당연히 바쁘게 지내고 정신없이 하루를 음. 살다 보면 음. 어느덧 음흠.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 있고 그쵸, 있는데 그쵸. 오히려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슬렁슬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아까 소개한 아이켄 대학의 학생들의 공부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죠. 뭐든지. 출동살동 열심히 집중해서. 그런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그걸 이제 그냥 재밌게 슬렁슬렁 철학이다. 공부는 슬렁슬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슬렁슬렁 공부하면서 봐야 핵심이 보여요. 집중해서 해야지 그러면은 외워야지 이러고 외우지 전체를 보고 자기식의 완전한 이해를 통해서 핵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기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려면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습 삼아 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권했던 것인데 공부를 제발 소파에 누워서 할래? 이렇게. 예? 공부를 누워서 하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이렇게 볼래? 이렇게 제가 권해요. 오.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보려고 하는 단원의 핵심이 보이고 그다음에 핵심이 보이게 그리고 이제 자세와 말하자면 마음가짐이 편안하니까 핵심이 들어온 게 기쁨이에요.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힘 줘보세요.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제 슬렁슬렁 철학이고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슬렁슬렁 하면서 하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슬렁슬렁 하다가 하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응축과 이완이라고 하는데 하는 게 응축이에요. 응축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고요. 이완은 그 응축이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슬렁슬렁이라는 거는 그냥 슬렁슬렁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응축과 이완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 긴축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집중해봐야 더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안 나오죠. 못하고 네. 이완과 응축을 반복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네. 그게 슬렁슬렁입니다. 그러네요. 오늘의 심쿵 한방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교수님께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의 생각을 통해 내면의 나와 만나며 스몰 빅 체인지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생각의 씨앗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숲을 이룹니다. 작은 시도, 네. 하루 한 장씩이라도 네. 해서 큰 변화를 느껴보시는 한 네. 해가 또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김익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